자, 오늘 이제 교과서 41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전 시간까지는 이제 애국계몽 운동의 일환으로 뭐 보안회, 그다음에 헌정 연구회, 대한 자강회, 그다음에 뭐 신민회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 배웠고, 신민회의 경우에는 좀 두 가지의 좀 특성이 있다고 했죠. 기존의 애국계몽 운동 단체와는 다르게 공화정을 주장하였다. 이 공화정이라는 시스템을 주장하였고, 이 공화정이라는 어떤 시스템을 주장하였고, 또 그리고 해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는데, 거기서 독립군 양성에도 힘을 써가지고 이 무력투쟁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뭐 애국계몽 운동에 대해서 배웠고, 자,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애국계몽 운동의 이제 일환으로서 뭐 교육, 언론활동, 국방 뭐 연구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그 애국계몽 운동 활동이 있었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교육 부분에서는 뭐 많은 학회들이 결성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많은 학회들이 결성이 됐는데, 서북학회, 뭐 기호흥학회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학회는 뭐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학회는 학문을 연구하는 회. 그래가지고 뭐 학교를 설립하고, 뭐 서북학회 이런 기호흥학회가 있었는데 학교를 설립하고, 그리고 월보라고 해서 이 매달마다 이런 신문 같은 거를 발행을 했다고 해요. 매달마다 신문 같은 거를 간행했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학교를 설립해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매달마다 월보라는 신문 같은 걸 발행을 해가지고 어떠한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민중을 계몽하는 데 앞장섰다. 왜냐하면 애국계몽 운동이기 때문에. 자, 애국계몽 운동은 교육과 산업의 진흥을 통해서 민족의 실력을 키워서 국권을 수호한다는 게 애국계몽 운동이잖아요. 이전에 그 의거활동이나 항일 의병 전쟁과는 다르게 이 무력보다는 교육과 산업의 진흥을 통한 실력을 키우자는 게 애국계몽 운동이잖아요. 좀 약간 다른 케이스가 신민회였고요. 다른 케이스가 신민회, 독립군 양성에도 힘을 썼다는 것, 해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해서. 자, 어찌됐든 간에 뭐 교육 부분에서는 많은 학회가 설립되었고, 학교를 설립하고 매달마다 신문을 발행해서 월보 신문을 발행해가지고 어떠한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민중을 계몽하는 데 앞장서가지고 어떠한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교육과 산업의 진흥을 통한 민족의 실력을 키우자라는 그러한 취지였던 애국계몽 운동의 어떠한 목적과 취지에 맞게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학회는 학교를 설립하고 월보를 간행하여 민족의 의식을 고취하고 민중을 계몽하는데 앞장섰다. 뭐 이거는 뭐 당연한 말이니까,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애국계몽 운동이니까. 애국계몽 운동은 여기 나와 있지만 이거 잘 봐야 돼요. 교육과 산업의 진흥을 통해 민족의 실력을 키우자. 선생님이 지금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육 부분에서는 각종 학회가 설립되었고, 뭐 그래서 학교와 월보의 간행을 통해서 뭐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뭐 민중을 계몽하는 데 앞장섰고. 자, 언론활동 봅시다. 자, 언론활동의 경우에는 솔직히 뭐 이 교육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고, 이 황성신문 되게 중요하거든요. 황성신문, 이거는 항상 어떠한 문제든 간에, 어떠한 시험이든 간에 단골 문제로 출제되었던 거예요. 황성신문 시일야 방성대국. 자, 그래서 시일야 방성대국이라는 걸 황성신문에다가 시일야 방성대국이라고 글을 쓰면서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널리 알렸다고 합니다. 황성신문 시일야 방성대국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널리 알렸다. 자, 그래가지고 시일야 방성대국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오늘 날일자라고 해서 오늘 뜻이 있죠. 날일자 방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리내어서 시일야 방성, 이 사방의 뜻이 있어요. 사방 시일야 방성. 오늘 이 사방에서, 이 사방이라는 거는 각지에서 말하는 거죠. 각지에서
소리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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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통곡한다. 크게 통곡한다. 자, 그래서 시일야 방성대곡. 오늘 사방에서 소리내어서 크게 통곡한다. 자, 그러면 왜 크게 통곡을 하겠어요? 통곡이라는 거는 정말 슬피 운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소리내어서 대성통곡한다. 즉, 오늘 소리내어서 너무나 슬피 운다. 자, 그러면 오늘 왜 소리내어서 슬피 우느냐? 바로 을사조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을사조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을사조약이라는 것도 배웠죠? 자, 어디 나왔냐면 여기 나왔죠? 을사조약. 교과서 37페이지네요. 자, 을사조약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해서 내정 정반을 간섭당하였다. 자, 그래서 실제 이때 우리의 국권을 대부분 상실했던 게 바로 을사조약, 제1차 한일 협약이라고 불리죠. 자, 그래서 을사조약의 무효를 알리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남북 평화의 특사를 파견하였는데 이게 실패했고, 자, 그래서 일본은 이거를 구실로 해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고,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군대까지 해산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군인들이 의병활동에 합류해서 이제 13도 연합부대까지,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13도 연합부대까지 결성해가지고 서울 진공 작전까지 펼쳤으나 실패했다. 우리 이거 전에 배웠죠. 자, 그래가지고 시일야 방성대국을 실어서 을사조약, 이러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러한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널리 알렸고요. 자, 그 다음 대한매일신보. 자, 그래서 황성신문, 시일야 방성대국, 그리고 이 시일야 방성대국이라는 거는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널리 알린 글이다. 그거 잘 기억하고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잘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는 강력한 항일 언론활동을 펼쳐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였다. 자, 그래서 이 언론활동으로서는 황성신문과 바로 이 대한매일신보라는 게 있는데, 이 대한매일신보가 뭐 강력한 항일 언론활동을 펼쳤다.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됐는데, 자, 그러면은 이 대한매일신보가 이 다른 언론들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항일 언론 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가 여기 바로 이렇게 잘 나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베델이라는 영국인이 있었는데, 이 베델이라는 사람이 우리 대한제국의 양기탁이라는 사람과 이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했대요. 자, 그래서 이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한, 즉 대한매일신보의 사장이 영국인 베델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거를 제재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영국은 우리가 지금은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면 미국을 생각하잖아요. 뭐 미국, 그리고 뭐 이제 이후에 중국, 뭐 러시아, 그런 나라들을 생각하는데, 이 당시 세계 최강국은 영국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갖고 있던 게 이 당시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갖고 있던 게 영국이었고, 이러한 영국 사람이 창간한 신문에 대해서 일본이 함부로 통제를 하거나 어떤 견제를 할 수가 없었죠. 자, 그래서 이 대한매일신보는 다른 언론사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항일 언론 활동을 할 수가 있었다. 그 이유는 영국이었던 베델이란 사람이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한 사장이었기 때문에. 자, 이것도 기억합시다. 그래서 황성신문, 시일야 방성대국, 대한매일신보, 베델이라는 영국인으로 인해서 강력한 언론 활동을 할 수가 있었다. 잘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 이제 근대적 민족의식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국사와 국어 연구도 크게 진전되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국사와 국어 연구에 대해서 나온 말입니다. 자, 국사, 국어 대단히 중요하죠. 국사, 국어, 그 나라의 역사와 그 나라의 언어, 국사와 국어, 그 나라의 역사와 그 나라의 언어만 충분히 우리가 유지하고 알 수 있으면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기더라도 우리가 뭐 일본 말을 쓰고 일본 역사를 배우면은 태어날 때부터 일본 말을 배우고 일본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일본 역사를 태어나자마자 배우면 우리의 정체성은 일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언어인 국어를 잊지 않으면 우리가 어떠한 조선인으로서 어떠한 대한제국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은 유지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국어랑 국사도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뭐 국사, 역사라는 거는 뭐 위인전, 뭐 이런 위인전과 뭐 그리고 기타로 외국의 독립과 흥망을 다룬 책이 소개돼서, 자, 외국은 국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독립을 했고, 자, 그리고 어떤 식으로 흥하고 어떤 식으로 망했나, 어떤 식으로 흥하고 어떤 식으로 망했나, 이게 우리한테 교훈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러한 내용의 책들이 소개가 되었는데, 자, 우리 대표적인 역사학자 신채호는 독사실론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책이 아니라, 자, 그래서 신채호라는 이제 유명한 우리 역사가 이제 독립운동가가 있는데, 이 신채호가 이제 독사실론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이 독사실론은 이제 대한매일 신보에 실었던 논설 같은 거예요. 논설. 자, 그래서 독사실논이라고 부릅니다. 논. 그래서 신문에 실은 논설. 우리가 신문 보면은 뭐 암흑의 논설위원 막 그러잖아요. 뭐 홍길동 논설위원, 뭐 이렇게 뭐 어떤 논설위원 막 그런 말 있잖아요. 자, 그래서 뭐 뉴스 보면은 송중강 논설위원, 그 다음에 뭐 최혜원 논설위원 막 그렇게 있잖아요. 그 논설위원이 신문에다가 글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신문에다 글을 쓰는 사람들. 자, 그래서 이 독사실론이라는 거는 우리의 어떠한 그 독자적인 역사, 우리의 독이 독자적이다. 이 독자적인 역사를 새롭게 내가 논설로 글로 써보겠다. 자, 그래서 이 신채호라는 사람이 대한매일 신보에다가 독사실론이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그 우리의 역사를 조금 더 이렇게 독자적으로 어떤 주체적인 시각으로 쓴 역사서인데, 주로 이제 고대사를 썼어요. 고대사를 썼고, 자, 뭐 이러한 고대사 내용 중에서는 뭐 그런 내용도 있어요. 신라의 삼국통일은 잘못되었다. 외세의 힘을 빌려가지고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이제 고조선 단군의 들을 이어서 그 다음에 부여의 계통을 이어받은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다라고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고대사에 대해서 글을 쓴 거예요. 뭐 그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고, 신채호라는 사람이 대한매일 신보에다가 이러한 논설을 썼구나. 그 논설이 바로 독사실론이구나. 그래서 민족 주체적인 시각의 역사학을 역설하였다. 왜냐하면 이때는 우리가 국권을 침탈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뭔가 주체적으로 바라보고 좀 주체적으로 바라보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내용을 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말 아니에요. 민족 주체적인 시각에서 역사학을 썼다.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니고요. 자, 신채호가 이렇게 유명한 역사학자라고 한다면 주시경은 유명한 이제 국어학자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국어 하면은 세종대왕, 그 다음에 주시경.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이 국어라고 한다면 세종대왕하고 주시경, 이러한 인물들이 유명하구나라고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은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그래서 이 세종대왕이라는 인물은 이제 조선시대 때 활동했고, 이 주시경이라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국권을 침탈당하기 이전, 이러한 대한제국 시기, 그 다음에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러한 국어 연구 활동에 상당히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고요. 자, 그래서 주시경이라는 사람, 유명한 언어학자, 국어학자, 국가의 독립과 발전을 추구하며 국어 국문 연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자, 그래서 뭐 이 정도로만 간단히 보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경제적 구국운동, 즉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거는 국채보상운동이에요. 국채보상운동. 이 국채라는 거는 나라의 빚을 말하는 거죠. 국가의 채무를 말하는 거죠. 국가의 채무를 보상하는 운동이에요. 국가의 채무를 백성들의 힘으로 보상하는 운동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나라한테 빚을 졌느냐, 채무가 있느냐, 바로 일본이란 나라한테 채무가 있는데 빚을 졌는데, 자, 그러면은
왜 일본이란 나라한테 빚을 지게 됐는가? 이 국채 보상 운동의 배경에 대해서 봅시다. 국채 보상 운동의 배경. 자, 일제는 근대적 시설 개선을 명분으로 그 대한제국의 차관 도입을 강요하였다. 이 차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게 차가 빌리다라는 차예요. 빌리다. 자, 그리고 관이라는 거는 뭐 공공기관, 뭐 그런 기관을 말하는 거고, 그 기관은 국가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기관, 은행, 뭐 국가, 뭐 그러한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행이나 어떠한 그 기관이나 국가로부터 돈을 빌리다. 자, 그래서 무언가를 빌리다. 어떠한 은행이나 기관이나 국가로부터 무언가를 빌리다. 이게 바로 차관이죠, 차관. 자, 그래서 일제가 근대적 개설 시선의 명분으로 대한제국의 차관 도입을 강요하였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일본이 우리 대한제국한테 근대적 시설을 우리 일본이 만들어 주겠다. 너희 대한제국 조선 땅에다가 우리가 근대적 여러 시설을 만들어 주겠다. 근데 우리 돈으로는 못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 대한제국이 우리한테 빚을 져가지고 우리 일본이 그 근대적 시설을 만드는데 돈을 보태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자, 일본이 우리 조선 땅에다가 대한제국에다가 근대적 시설을 만들어 주겠대요. 자,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 돈으로는 못 만들겠다. 그러니까 우리 일본의 돈으로는 너희 조선 땅에 근대적 시설을 만들 수 없다. 만들어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 대한제국이 우리 일본이 근대적 시설을 만들어 주는데 돈을 내라. 그러니까 우리 대한제국은 우리 돈 없다. 굳이 만들어줄 필요 없다. 우리 돈도 없고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 왜 만들어준다고 하냐? 돈도 없다. 그랬더니 일본이 돈이 없으면은 너희가 우리한테 돈을 빌려. 빌리면은 우리한테 돈을 빌리면 너희가 이자까지 쳐서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완전 사채업자죠, 사채업자. 자, 일본이 우리 조선 땅에다가 근대적 시설을 만들어 주겠대요. 우리는 필요가 없는데. 자, 그래서 우리 대한제국은 그거 필요 없다. 만들어줄 필요 없다. 그러니까 만들어줄 필요도 없으니까 굳이 우리가 돈을 낼 이유도 없다. 그러니까 일본은 싫어. 너희 조선 땅에다가 근대적 시설 무조건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만들어 줄 거라고 우기면서 그 돈을 우리한테 내래요. 우리한테. 자,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일본이 그러면 우리한테 빌려. 우리가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줄게 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돈을 빌리는 거를 강요했다는 거예요. 이 차관 도입이라는 거는 돈을 빌리는 거를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 대한제국은 어쩔 수 없이 일본한테 막대한 빚을 지게 될 수밖에 없었대요. 막대한 빚을 지게 될 수밖에 없었고, 자, 그래서 일본에 대한 경제적 예속이 더욱더 심해졌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에 분노한 우리 국민들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국가의 빚을 갚아주자. 그래서 경제적 자주성을 찾자라는 국채 보상 운동이 전개되었다. 자, 대구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자, 그래서 이 운동은 각종 애국개몽운동 단체, 어떠한 애국개몽운동 단체와 대한매일 신보 등 언론기관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고요. 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다. 자, 대구에서 시작된 이러한 국채 보상 운동이 여러 가지 애국개몽운동 단체와 대한매일 신보 등의 노력으로 인해서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고요. 자, 당연히 국민들이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 술 안 먹고 금연하고 이걸로 이제 돈을 아껴가지고 남자들은 이거를 아껴가지고 모금 운동을 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본인들의 결혼했을 때 이렇게 받았던 결혼 반지 이러한 것들을 팔아가지고 성금을 냈대요. 자, 하지만 그러나 국채 보상 운동은 을사조약 이후에 설치된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을사조약은 참고로 1905년이죠. 자, 그래서 이 국채 보상 운동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 내용 정리 봅시다. 빈칸을 적절히 채우시오. 일본은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았다. 여기 외교권 나와 있죠? 외교권 잘 적고요.
자, 러일 전쟁 중 일본은 독도를 이거는 이제 안 배웠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항일 의병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 이후로 의병 전쟁으로 발달하였다. 이것도 뭐 선생님이 이것도 몇 번을 말했죠. 자, 그 다음에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 사살한 거 바로 안중근이죠. 이토 히로부미 사살 안중근. 비밀 결사 바로 신민회죠. 신민회. 보안에는 보안을 해줬다. 보안이라는 건 뭔가를 지켜주다. 그런 뜻이잖아요. 무엇을 지켜주었냐?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황무지 개강권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론을 모으고 그 여론을 가지고 항의를 해가지고 우리의 땅을 지켰다. 우리의 황무지를 지켰다. 자, 신민의 비밀 결사, 국외의 독립운동 기지 건설. 그래서 여기서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상당히 다른 애국개몽운동 단체와는 다른 점이죠. 자, 그 다음에 양기탁, 베델, 바로 대한매일 신보죠. 대한매일 신보. 자, 잘 기억하고요.